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충격적인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최근 강남에 거주하는 연예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자산 관리 사건들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시몽은 지난 7월 27일 단독 콘서트 티켓을 예매 오픈 일본 만에 전석 매진시킬 정도의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박나래처럼 전 매니저로부터 5억 원대의 공갈미스 혐의를 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마치 성공의 이면에 돈 문제의 검은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높은 수입을 가진 연예인들일수록 자산 관리에서 실패하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배워야 할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돈을 제대로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까지 다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구체적인 수치로 최근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2022년 이후 약 4년 만에 열리는 단독 콘서트였는데요. 지난 7월 27일 오후 7시 정확히 예매가 오픈됐을 때 동시 접속자들이 몰려서 정말 1분 만에 모든 좌석이 팔려버렸거든요. 이건 그냥 인기 있는 공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압도적인 팬 충성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해요. 반면 박나래의 경우 친한 매니저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혐의는 공갈 미수거든요. 핵심은 금전 요구액이 정말 엄청났다는 거예요. 유튜버 이진호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박나래 치과 전 매니저 측이 지난해 말부터 접촉하는 과정에서 5억 원이 있냐, 없으면 4억 원이라도 달라는 식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1년 내에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엠시몽의 성공 사례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요? 제가 주목한 부분은 엠시몽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단독 콘서트를 열기로 결정했는가 하는 거거든요. 시몽은 과거에 여러 논란들이 있었지만 SNS를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습과 오해 속에서 숨지 않기 위해 가수는 무대 위에서 증명하면 된다고요. 이 말 정말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는 물질적 성공을 내세우기보다 무대라는 증명의 장을 다시 밟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이 정확히 맞았다는 걸 티켓 일본 매진이 증명했고요. 8월 14일 공연에서는 매 공연마다 특유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많은 히트곡 메들리로 관객들을 사로잡아온 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니 팬들의 기대가 정말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연예 뉴스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시목의 성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연예인 성공의 조건은 세 가지라고 봐요. 첫째, 과거 논란이 있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대에 섰다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많은 연예인들이 한 번의 실패나 논란으로 완전히 활동을 중단해 버리는데, 그럴수록 팬들과의 거리만 멀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둘째는 팬층의 꾸준한 신뢰와 충성도가요. 티켓이 이분 말에 팔렸다는 건 그냥 인기 있는 연예인이 아니라 정말 깊은 신뢰관계가 구축됐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셋째는 정기적인 공연을 통한 직접 수익 확보라는 점이거든요. 이건 앞으로 자산 관리를 위해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전 중개인이나 매니저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무대에서 수익을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게 결국 경제적 독립과 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박나래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 볼게요.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높은 수입을 가진 연예인도 금전 요구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지난 25일 유튜버 이진호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박나래 측과 전 매니저 측이 지난해 말부터 접촉하는 과정에서 연예부 기자를 통해 금전 요구가 전달됐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5억 원이 있냐? 없으면 4억 원이라도라는 식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금액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수십억 대의 자산이 있는 연예인도 몇 억을 한 번에 잃으면 큰 타격을 받거든요. 더 심각한 건 제3자를 통해 금전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를 공갈로 판단했고, 전 매니저가 구속되는 결과를 이어진 거죠. 이건 단순히 개인 간의 금전 분쟁이 아니라 공식적인 법적 문제로 확대된 거거든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연예인들의 자산 관리 방식이 일반인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은 매니저나 소속사의 자산 관리를 거의 전적으로 위임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편할 수는 있지만 정말 위험한 구조라는 거죠. 왜냐하면 투명성이 부족하고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이거든요. 박나래 사건이 바로 이런 구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구조는 완전히 달라요. 매니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세무사나 회계사를 따로 두면서 정기적으로 자산 현황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자산의 종류를 다양화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다중관리 체계를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자산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한편 우주소녀의 다영은 지난 1과 2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 틴텍스 야외 글로벌 스테이지에서 열린 워터밤 서울 이영이형 무대에 올랐어요. 생애 첫 워터밤이었는데요. 특유의 건강한 에너지와 시원한 무대 매너를 발산하며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첫날인 25일에는 가수 박재범과의 컬래버로 현장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고 하니 정말 강한 무대 존재감을 보여주었던 거죠. 이건 주목할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연예인들이 대형 페스티벌 무대를 경험한다는 건 새로운 팬층 확보로 이어지거든요. 워터밤 같은 대규모 페스티벌에는 수십만 명의 관객이 모이는데 여기서 좋은 무대를 펼치면 그게 곧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로 변환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영 같은 젊은 연예인들이 초기부터 올바른 자산 관리 습관을 들인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시간이 되었어요. 뒤에 회계사들은 정말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높은 수입을 가진 연예인일수록 더 정교한 자산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요. 이건 직관적으로는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현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노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만큼 관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위임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본인도 정기적으로 재무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CEO가 회계팀을 믿기는 해도 정기적으로 실적 보고를 받는 것처럼 연예인도 자신의 자산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이간 일반인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정리해보니 강남 연예인들이 자산 관리에서 놓치는 포인트는 정말 명확해요. 첫째, 자산 현황에 대한 정기적 직접 점검이 부재하다는 거거든요. 매니저에게만 맡겨두고 보니는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는 매니저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로 인한 감시 소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나래 사건이 바로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충성도 높은 매니저가 갑자기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독립적인 세무사나 회계사 상담을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매니저는 연예인 관리가 전문이지 세무나 회계가 전문이 아닐 수 있거든요. 넷째는 자산 다양화 및 분산 투자가 미흡하다는 점이에요. 수익원을 한 가지에만 의존하면 위험하거든요. 고리안, 방송, 투자 등 여러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 모든 사건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거든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뭉처럼 4년 만에 무대에 돌아와도 팬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투명하고 청렴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고요. 박나래 사건처럼 되지 않으려면 독립적인 자산 감시 체계가 정말 필수라는 거죠. 다영처럼 새롭게 성장하는 연예인들은 초기부터 올바른 재무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비록 연예인처럼 수십억 대의 자산이 있지는 않아도 우리가 가진 돈의 규모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재무 현황을 점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특히 돈이 많을 때일수록 투자를 시작할 때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연예인들의 자산 관리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 가지거든요. 첫째, 전문가 위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반드시 본인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점이고요. 매니저, 세무사, 회계사 등 여러 전문가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초기부터 올바른 자산 관리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거든요. 시몽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대로 증명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결국 오랫동안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혹시 자산 관리나 금융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자산 관리 도구와 투자 방법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